전원이 꺼집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금을농골 대표 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 차 이 가온 이 자리에 그 영상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 감나무가 많이 열었습니다. 부피가 작아요. 왜 작으냐? 봄순에 가지가 이만큼 뻗어나온 거 이만큼 잘라버렸으니까. 이 자르는 날짜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지 길이가 길어지는데 힘을 다 쓰기 전에 잘라보라. 길이가 길어지면 얘들은 오는 거를 결정해놔 뿐이지, 잎의 크기는 길이가 길어지면 잎이 안 커요. 감나무 가지가 20장, 25장 있다고 감이 이따망이 나오는 아니다는 거죠. 감이파리 석장 가도 대가리 키우는 거, 석장 가지고 2개를 달아가지고 대가리 키우는 거, 이 내용들을 끊임없이 추적해서 이제는 완성식이 나왔다는 거. 그게 전윤배명량입니다. 우리 북면에 가면 창원 북면에 제가 사는 마을에 옆에 있는 내산마을, 창원 북면 내산마을에 유성용씨 우리 아재 완전히 프로입니다. 적심을 일찍 하면 단점이 도장지가 많이 돋아납니다. 이걸 갖다가 손가락이 우리가 10개가 다 굵기가 다른 것처럼 이래 굵은 가지를 알아내기 어려워요. 그리고 감을 큰 것 따온 농사 지은 사람 치고 도장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2차지 납니다. 사과든 뭐든 2차지가 나도록 해가지고 농사 지은 그 사람만이 대가를 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는 도장지는 따로 있고 감 열매는 따로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은 요놈은 언제든지 아무 데나 나와요. 몸통에도 나오고 감 열은 자리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제일 좋은 면만 보자. 노동의 값어치는 따로 분리하고, 그래서 감을 크게 키워야 돈이 된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목면시비에서 눈에 영향을 집어였는데, 눈에 정량 집어였기 전에 봄에 전년도에 잘라낸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눈깔 3개. 전년배명령 집에 가면 눈 3개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몇 개 있느냐? 여기는 여기도 3개 있습니다. 감 마지막 2채 감 따고 난 다음에 눈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을 20cm 되는 감을 갖다가 한 개 따보겠습니다. 이제 이 감을 따면 이 대기 갖고 꽃받침 빠질 때 약간 실켰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락부락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감하고 여기에 있는 감하고 2개가 우락부락한 게 다릅니다. 얘가 우락부락해요. 얘는 덜 우락부락합니다. 여기도 큰 걸 따고 여기도 더 똑같이 큰 걸 땄는데, 그러면 여기가 매끄만 것 치고는 대과가 안 나옵니다. 여기가. 그럼 여기가 커야 되는. 그 어릴 때 여기를 키우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를 키울 때는 전년도에 눈의 개수가 적어야 돼. 그게 목면십이라는 거죠. 봄에. 그래서 이 꽃받침의 크기로 보면 2개를 보면 여기 살짝 커요. 그리고 여 뒤에 이놈을 따버리면, 꽃받침을 떼버리면 감을 이제 보면 모양이 바뀌어요. 어느 게 우락부락합니까? 여기 우락부락하죠. 얘가 뺑뺑하죠. 그럼 얘가 초기의 성장이 적었다는 거예요. 초기 성장이. 그럼 이 초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내 저장강번을 겨울에 탈수막이었던 유막꽃 온갖 그 프로그램 정확하게 짜놨는데, 이렇게 목면십이 좋아. 초기 연면십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좋은 게 농도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이쪽이 가면 작아요. 이쪽이 많이 커요. 그러면 요 밑에 SS 요리 싹 지나가네. 쏙 지나가네. 통로로. 요런 농도장애를 일으키지 말자. 한 나무에 있었을 때 똑같은 나무도 이쪽이 요 잎이 작고 이쪽 잎이 크다. 이 차이. 이런 거는 앞으로 꼭 지켜야 돼요. 농도장애. 그래서 봄에 우리가 사계절 이 시값 보면 겨울에 이 시값 우리는 별로 무시해도 됩니다.
뿌리가 물만 먹어도 돼. 체내적인 탄수화물과 소화능이 별로 없습니다. 잎이 없기 때문에. 잔뿌리가 없어요. 잔뿌리는 낙엽하고 같이 죽어버려. 잔뿌리는 낙엽하고 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굵은 뿌리만 살았던 거예요. 그나마 목질화된 뿌리에서 수분만 가져. 그 양분도 물론 가져 소화하는 게 없어요. 광합성을 못하니까. 그거는 전년도에 우리가 겨울에 이어는 탄수화물, 가을에 단풍 들고 들어간 게 피하에 있고 껍질층에 들어있죠. 어디에 들어있냐? 1년씩 가지가 자라면서 나무가 나이텐을 언제 만들어요? 여름에 자란 게 봄에 겨울 나이테를 봄에 만들어요. 우리는 겨울에 나이테 만들었다 생각하죠. 겨울 나이테 아닙니다. 그거는 봄 5, 6월 달에 만든 거예요. 봄에 다시 거기서 살점을 돋아 올릴 때 만듭니다. 4월달, 5월달. 겨울에 나이테 우리 만들었다. 그거 다 뻥이에요. 겨울 나이테 없습니다. 여름 나이테를 그냥 가지고 그 겨울 나이테는 다시 거기다가 코팅을 해서 영양이 안쪽으로 안 가고 바깥쪽만 흐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진녹색에 그 묽은 색으로 되어 있는 나이테, 그 나이테는 봄에 만들어진다. 이제 정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모르면 우리는 아주 어렵고 복잡해져요. 나이테를 알면 그 나이테를 만들어버리면 전년도에 흐르는 영양의 관을 닫아버려요.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매 시비에서 목매 시비에서 눈의 크기를 결정해요. 그 연매 시비에서 목매 시비 눈을 크기를 결정하면 연매 시비에서 잎의 두께에서 내려가면서 나이테 새로 올게 쓸 나이테를 만드는 거예요. 하얀 청의 살점은 그 청을 통해서 다시 되돌려 받는 거예요. 식물은 말을 하고 행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얘들은 내려오는 영양소를 먹고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한금을 농부에서는 아랫감이 큰 원인이 그거예요. 연면식 애색식이 잘 맞으면 다 크다는 거죠. 왜? 영양을 맞고 다시 내려가니까. 내려가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감은 하수지행을 길러야 감 따기 좋다. 반발을 안 한다. 그럼 이 내려오가 더 처지면 어떻게 뚝 잘라보면 중간에 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고 이제는 감이 많이 열렸어요. 이 감나무. 이 감나무가 재작년이었을 때 몇 개 안 열었어요. 이제 많이 열었어. 알이 차고. 이는 나무 가을 되면 이거 감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보기에는 모닥이 있으니까 별로 안 보이죠. 가지기를 이마트에 부피를 줄이는 거예요. 겨울 전쟁하면 우리 명장님이 한 뼘 남기 전에 가지가 죽을 게 없어요. 그럼 부피 성장을 줄인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부피 성장했는데 이제 황금을 놓고서 부피 성장 없이 하는 거죠. 이거만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리 줄이고 있죠. 포도나무 가보면 포도 덩굴 놔주면 한 발, 두 발 계속 뻗어나가요. 근데 포도 어떻게 합니까? 이파리 12장, 뭐 8장 잘라버리게. 그럼 이파리 2장에서 뭐 석 장 정도면, 포도를 1kg씩 따는데, 이파리 석 장이면 포도 1kg 생산하는데, 포도 가지 이파리 12장 가지고 1kg 4송이도 키워요. 그럼 단감도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부피 성장을 줄인 거죠. 그럼 큰 변화입니다, 이제 이거는. 책에 안 나와요. 이건 이제 역사에 기록되어야 될 일이 앞으로 농업의 산업들이. 그래서 황금알 농법에서 대시하고 개발되는 농법들은 전 세계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고품질만 인정해주는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고품질만. 그 과정에 우리는 어떤 자재나 물질을 쓰게 되는데, 식물의 밥은 질소로 통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파리가 햇볕만 보면 광합성해서 질소를 만들겠지, 탄수화물 만들겠지? 아니더라는 거죠. 먹어야 되더라. 요소비를 주면 뭐가 됩니까? 암모니아태 질소에서 질산태로 바뀌는 과정에 가스가 나와요. 그럼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납니다. 그 암모니아 가스가 나가고,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기 전에도 암모니아태 질소도 먹습니다.
그리고 질 상태는 우리가 측정이 되고 암모니아한테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측정기로 기준을 맞추고 잎은 오므려진 것보다 뒤집어진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옛날에 노새숟가락, 서민들이 먹는 노새숟가락 넓적하죠. 요걸 뒤집어 나면 봄에 제일 좋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살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잎에 비료를 얼마나 주었을 때 장애가 있느냐, 더 많이 주면 배추 이파리가 이렇게 더 까그러져요. 그러면 성장을 멈춥니다. 지금 가서 배추에다가 비료 적정히 줘야 되는, 이 시간 맞춰줘야 되는데 소복소복 놔줘 보세요. 뿌리 가까이 놔버리면 이 시값이 뭐 3.0 이상 5점대 이상 올라가면 작아집니다. 비료를 많이 먹으면 키가 크는 게 아니고 비료를 많이 먹으면 작아집니다. 비료를 작게 줘서 키가 큰 거지 비료를 많이 줘서 키가 큰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시값이 낮아서 키가 큰 거예요. 비료를 적게 줘서. 근데 비료를 주니까 감이 안 익더라. 정확한 답이 맞습니다. 왜? 작게 해줬으니까. 그거 다 먹고 없으니까 뭐 성장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비료 먹었을 때 야 이제 살리면 크게 살아야 되겠다. 과일을 쭉 키워놨단 말이에요. 그럼 더 많이 먹어야 돼. 이 애를 더 키울 때까지. 얘를 키울 때까지 다 많이 먹어야 될 걸 잎 두께가 얇아가지고 영양 축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잎 두께가 두껍다 소리는 잎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농도. 그러면 얘들은 뭘 하느냐, 뿌리에서 가져온 양수분을 수분을 증발시키고 햇볕은 잎의 표면 온도를 올리는데 수분을 날리면서 온도를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광량에 필요한 이식값은 1.8 정도가 제일 좋더라 하는 걸 기준을 잡아놨는데 이 기준은 가수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디의 기준이냐? 밭의 채소입니다. 채소는 햇볕을 많이 받고 있고 가수원은 지 그늘이 있습니다. 근데 지 그늘이 없는 사과하고 채소하고는 맞아요. 요놈은 빠듯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직립으로 채워놓으니까 온몸이 햇볕을 받아 온도 올라가요. 근데 비료가 부족해서 질병이 일어난 게 지금 우리가 병으로 알고 있는 부패병입니다. 그 부패병은 잎 테두리가 잎이 크건 작건 맺은 물방울이 거의 결정을 해요. 근데 잎 테두리에 요 이파리가 물방울이 나옵니다. 요 연맥으로 영양을 가져와요. 연맥으로 영양을 가져왔는데 잎 끝에 지금 수문이 다 닦여 있어요. 여기. 근데 연맥으로 가져온 영양소가 잎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여기서 영양을 만들어요. 여기서 수분을 증발하는 거죠. 직사광선이 맞으면 여기서는 온도에서 자외선에서 온도값이 올라가니까 수분을 증발시키고 영양만 축적하는 거죠. 그게 낮에 만든 게 뭐예요? 뿌리에서 온 아미노산 단백질이 잎으로 오면 설탕을 바뀔 뿐이다. 그럼 설탕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저녁에 기공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기공을 열어놓으면 물이 그냥 나겠죠. 그대로. 그럼 닫아버렸어. 그럼 어디로? 물은 안에 축적이 돼요. 여기 축적되는데 얼마만큼? 설탕 양만큼만, 당분에서 양만큼만. 그 이상은 뿌리에서 연맥을 타고 수분은 밖으로 똥똥똥똥 나와요. 큰 이파리도 나와요. 이 나온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어떤 병을 일으키냐? 요게 요걸 일으켜요. 그럼 요렇게 된 거나 우리가 보면 요렇게 된 거, 한 알 두 알 생긴 거. 그 다음에 이게 많아가지고 왕창 찢긴 것도 있어요. 보면 예. 이거 뭐라 그러죠? 탄저병이라 그러죠. 지금까지 쓰던 용어가 맞습니다. 탄저병이라고 용어 쓰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이 탄저병에 쓰면 탄저병 만들어 쓰면 돼. 언어를. 그러나 이 균은 비동작균이에요. 비동작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균이에요. 요 놈을 땅에다가 아무리 갖다 놔도 이 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공기 중에 엄청나게 많은데 얘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얘가 왔다는 거는 얘가 먹고 살 수 있는 여백이 나와서 온 거지 얘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고냉지 배추 살균제 쓰지 마라. 하우스 딸기 살균제 쓰지 마라. 필요도 없다. 이제는 뭐까지? 고추밭에 살균제 쓰지 마라. 그 탄저병 그것도 아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물이 튀어갖고 밑에서 뭐 탄저병이 올라오네 개뿔. 그럼 저 위에서는 안 와야지. 이게 여백입니다. 공기 중에 먼지알처럼 많은 균이에요. 숨을 들여 마시도 이는 균이 다 들어가요. 우리 몸에 다 들어가네 이놈. 그러나 얘의 먹이를 앞으로 사슬을 끊어버리려면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가수원들이 전 다 우산식 지주해가지고 라인 깔아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안개 분사해야 됩니다. 물을 뿌려가지고 잎 테두리에 있는 물방울을 씻어버리면 됩니다. 여기에 테두리에 물방울 동글동글 나온 이 물방울로 씻어버리면 된다. 그럼 이 물방울에 2배의 양만 물이 묻어주면 요것들은 농도가 옅어져서 이 균이 못 살아요. 이제 간단하죠? 그럼 앞으로 살균제를 돈 쓰는 돈으로 사과밭에는 살균제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어요. 그 돈 2년치만 하면 설치하고 남아 돈이. 그럼 살균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또 요거는 비동약균이니까 여백을 씻겨내면 없다. 맞죠? 근데 탄저병은 또 뻥튀기겠죠. 박상기계 펑 터져갖고 온도가 25도 정도 돼서 날아와요. 올해는 탄저병 거의 안 생깁니다. 왜? 요번에 비 올 때 국지성으로 왔죠. 오고 괜찮고 오고 괜찮고 올 때마다 온도 뚝뚝 떨어졌죠. 20도 이하 25도 이하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탄저병이 못 날라. 탄저병이 나를 수가 없어. 그 지금 온도 어떻게 돼? 뚝 떨어져 버렸죠. 탄저병은 그냥 내년으로 올해는 끝. 우리는 올해 못 살구나. 끝났다. 탄저병은 절대 뻥튀기를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옛날에 과거에 약 한 20년 전의 날씨입니다. 아시죠? 한 20년 전에는 요렇게 온도가 추웠죠. 9월달 되면 춥죠. 20년 전 정도에. 근데 20년 전 정도의 날씨 오래 온 거죠. 여름이 됐다가 어떻게 된가? 9월달, 8월 말에서 9월달 살짝 들었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던가요? 해가 짧아져 버렸죠. 아주 빠른 수 해가 짧아졌죠. 태양이 서 있다가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햇빛이 부딪히는 게, 요래 부딪히는 게, 이래 비스간이 부딪히는 게 열이 안 나요.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온도가. 그리고 비가 국지성으로 와갖고 땅을 온도를 낮춰버렸어요. 그럼 앞으로는 올해는 탄저병은 끝났다. 이제 안 온다. 문자는 왔더만 탄저병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거는 여백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온도가 낮아도 와요. 요건 썩은병, 부패병은 썩은병, 부패병이에요. 그래서 황금알롱법에서 이제 설탕을 쓰면 얘들한테 병을 막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의 그 설탕 농도를 조금 감에만 올리겠다. 단감하고 고추에만, 배추. 그런데 안 돼야 되는 게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설탕 올리면 그 털에 배기 가지고 장애 일어나요. 그리고 여름에 익는 과일들은 이 설탕이 쭉 맺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감이 생날 때까지 3kg 썼어요. 그럼 사탕이 만들어져. 사탕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가원에 비가 오기 전에 방제 작업해서 잎의 탄수화물 농도를 끌어올리나라. 학회에서는 설탕을 안 먹는다 그러는데 설탕을 식물이 해보면 먹습니다. 오이 같은 흰가루병 오는 것들은 설탕 치고 나면 싹 죽고 나면 다시는 안 만들어져요. 오이의 흰가루병. 그리고 우리가 그 고추도 흰가루병이 오는 것도 있어요.
고추에도. 흰가루병 오는 거는 설탕을 물 한 말에 120g, 물 500에 3kg. 요때부터 좀 잘 죽게 하는데 이건 완벽하게 잘 죽진 않아요. 물 500에 5kg 이것처럼 흰가루 그건 금방 데져요. 아주 잘 주고. 근데 우리가 약보다 잘 들으면 약 안 쓰고 그거 쓰니 낫죠? 영양도 되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감은 앞으로 이 부유단감 같은 경우에는 늦게는 9월 오늘이 19일인데 요때까지 설탕 3kg씩 계속 쓰자. 왜 그 제시를 하냐면 이 속에 다른 과일이 있어 가지고 그 나무가 설탕을 맞으면 안 되는 그거는 약 칠 때 안 치우면 되지. 다른 나무들은 탄수화물 비가 오락가락 할 때는 여백이 나오기 때문에 여백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탕을 쓰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줄창 비 올 때는 물 500에 설탕 5kg여도 괜찮아요. 왜? 물방울 티가 씻길 거니까. 한 번 오는 비하고 비가 양이 많게 며칠 줄줄이 땀박땀박 오잖아요. 오늘 오고 또 내일 오고 모레 오고 계속 오잖아요. 그럼 설탕이 여기 침투를 못해. 부유단감은 껍질이 두꺼워서 못하기 때문에 설탕이 여름에 우리 잎이 얇아가지고 아침에 가보면 여기 물방울이 생기는 것들이 보이는 것도 있고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희호 명장님 집에는 이 시기가 낮으니까 요는 병이 오고 많이 오는데 전년배 명장님은 병이 안 오는 대신에 이파리 물이 떨어지면 밑에 있는 이파리가 여기 녹아버려요. 왜? 여기 물방울이 고이면 이렇게 온방한 거 있죠? 여기 물방울이 고이면 바로 녹아버려요. 여백 농도가 높으니까. 이 시가 높으니까 비가 와서 얇아진 거는 맞단 말이에요. 그럼 얇아졌으면 잎속에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뿌리에서 가지고 있는 농도 높은 여백이 떨어지면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감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배꼽 아래에 있는 감들은 솟굴 때, 그늘에 있는 감은 솟굴 때 감을 새우가 달거나 위로 보고 달아라. 아래쪽 감들은. 그러면 여백이 의해서 빠지는 게 없다. 여백에 의해서. 그리고 햇볕에 노출되는 위쪽의 감들은 새우가 달아. 그런데 우리가 감이 굽힌 거를 보면 보통 보면 우리가 가슴까지는 잘 안 굽혀요. 햇빛에 노출돼도. 요게 보면 새까맣게 타버린 게 여백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잘 한번 이 화면에 담아낼 테니까. 여백이 맺혀버리면 이게 꽃받침 뒤가 새까맣게 흘러버려요. 꽃받침 뒤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논리를 많이 적용 안 시켜놨습니다. 태추단감이 구름병이라 그러죠. 구름병이라 그러죠. 구름이 있어서 구름병이 아니고 얘는 여백입니다. 그러면 요 뒤에 꽃받침에 가보면 꽃받침이 새카매요. 여백이 다 돼. 그 여백이 요렇게 묻은 거예요. 근데 요렇게 새어놨으면 한쪽만 생깁니다. 그러면 요의 각도에 따라서 여기 모양 옮겨 위치가 달라요. 자, 요 놈 있죠? 그럼 요 놈은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위에 안 맺은 데는 없죠? 그럼 요 놈은 요렇게 맺혔으니까 고루고루 생겼어요. 이 각도. 그래서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일으킨 거예요. 근데 얘가 이 감은 이 시값이 상당히 낮아요. 이 시값 높았더라면 여기에 잿빛 곰팡이가 민지 떨어졌어요. 이 시값이 낮으니까 여기 꽃받침은 탄닌이 많아가지고 그 균이 들어가서 잘 죽어요. 근데 전년배 명량이 때문에 이 시가 높고 적심해갖고 여백이 농도가 높은 게 떨어지면 바로 떨어질 겁니다. 균이 더 먹이를 많이 먹고 힘이 강하겠죠. 요거는 여백 속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아미노 단백질 양이 적다는 거죠. 요거 비료로 양이 적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 보조사업으로
단감밭에 미세살수 장치 해가지고 새벽 3시, 4시, 5시 안개 5분씩만 물을 뿌리면 약 안 치유된다. 이제 정리됐죠. 그러면 탄저병은 언제 오느냐? 25도 이상일 때 비가 오고 오락가락 안개 끼고 할 때 오는 거다. 그럼 비 오면 이도 저도 모르겠다. 비가 오면 안개 살수 장치를 10분에 한 2, 3분을 하든지 해가지고 하루 종일 틀어놔버려. 비 끝나면 꺼보면 됩니다. 그러면 살균제가 필요 없다. 우리가 살균제라고 맞이한 것들은 다 여백하고 동작균, 탄저병은 2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이 균이 온 경로를 끊어보면 돼. 원성낭이법 기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탄저병은 똑같이 와요. 안개로 날아오고 기공 숨구멍으로 기어가고 한 놈은 울레 소복소복 앉아고. 그래 요런 것들은 탄저병이 아닙니다. 이건 탄저병은 하늘로 보는 게 많이 와요. 안개처럼 와서 앉기 때문에. 그래서 균을 규명해서 균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또 반복되는 일을 내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한테 또 물려줘야 돼요. 그 일을. 그죠? 자식한테 또 물려줘야 돼요. 아버지 농약 치고 아들 농약 치고 꼭지 까먹나면 저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었던 이 일은 우리 대해서 끊을 일이 많아요. 대해서 예. 지금 여기 무배추 심어놓고 살균제 치고 있는 사람, 꼭 뺀들어 가면서 고추밭에 살균제 치는 사람, 뺀들어서 이 뒤에 있으니까 이게 요소 비료주가 이파리 깜실하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연면십이 황금을 하고 활용하면 단단하고 맛있고 좋습니다. 그린이나 칼라 칠 때 무배추는 설탕 더해도 해가 없다. 무배추는 고추밭에도 설탕 더해도 해가 없다. 더 넣자. 물 한 마리에 120g보다 더 넣어도 된다. 한 200g 넣어도 괜찮다. 큰 해가 없다. 그러나 비가 오기 전에 고추밭에는 꼭 영양제 쳐야 된다. 그때 설탕 농도를 더 넣어라. 물 500에 5kg까지 줘야라. 그래가 쳐놓으면 고추가 비 오고 나도 옆집에는 탄저병 하는 비동작균의 병이 있어도 우리 집은 없다. 이제 이런 균 하나를 우리가 잘라내므로 인해서 엄청난 성과죠. 누가 우리 고추밭에 탄저병 약 치지 마라 그러던가요? 황금망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탄저병이라고 이때까지 쳤는데 열심히 치면 안 와야죠. 그 균이 비동작균이다. 고추의 신초가 옆으로 누워 있어도 온다는 거죠. 왜? 여백이 이런 봄에 난 약간 두꺼운 잎도 여백은 맺으니까. 여백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과일이 봄에 수정 안 돼 가지고 낙과되는 게 있고 성장을 하다가 낙과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왜 떨어지냐? 옛날에 장날 가서 이야기하던 약자의 말은 정력 부족입니다. 날아가던 새가 떨어지고 뭐 그 시기 안 되면 무조건 정력 부족. 요새는 그거 선전하다 맞아 죽어. 알약이 더 좋은 게 나왔어요. 제주도에 갔는데 군뱅이 선전해도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이제 뭐 이제는 뭐야 다른 이야기 고혈압이 좋다, 당뇨이 좋다 하지 뭐 그 시기에 이 말 아무도 안 합니다. 이제 그 과학이라는 게 바뀌면 바뀔수록 사람들도 따라 바뀌어요. 그것처럼 우리 감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이거는 말 그대로 탄수화물 부족입니다. 잎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잎 두께가 얇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열받아. 열받은 게 보면 대봉씨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뻘그리하죠. 눈이 팅팅하게. 그리고 가을에 홍시대가 먹으면 안에 멍어리게 많이 나와요. 뒤 있다. 뜨거워서 뒤 있다. 뜨거워서 뒤 있는데 뒤가 세포가 죽은 거죠. 그게
이거 보면, 흠이 생긴 게 누르누르한 점 생긴 거, 이게 우리 탄저병이라 그러죠. 아닙니다, 이거. 비료 부족해서 그래요. 꽃감을 깎으면 조금 실루엣도 괜찮은 게, 비 오기 전에 연면 시비할 때 설탕 더 넣으면 돼요. 탄저병은 별개입니다. 탄저병은 동작균이기 때문에 별개인데, 이 균을 잡으려고 하면 꽃감 농사 짓는 분들은 살균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탄저병은 비 오는 날 오는 건데, 비 오고 뒷날 잡아야 되는 거고, 맑은 날 두드려 잡고 있으면 그 탄저병 잡은 게 아니에요. 꽃감 농사 짓는 분들은 앞으로 설탕으로서 살균제가 필요 없다는 거죠. 뭐 탄저병이 그 자주 안 오거든요. 그 동네 날씨가 추우면 안 와요. 올해는 봄에 5월달에 송화가루 나를 때도 온도가 낮아가지고 안개가 안 꼈어요. 그럼 봄에 못 날랐고, 지금 9월달에 날라야 되는데 국지성 호우가 와가지고 온도를 떨어보고 또 못 날랐고, 그럼 올해는 감에 탄저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비가 많이 오고 온 거, 요거는 비동작균, 여백에서 온 병입니다. 복숭아나 뭐나 왔다 가면 왔다병, 왔다병이다 뭐다 뭐 탄저병이 샀거든요. 아닙니다, 이거. 고추밭에 가도 여기 오는데, 여기 식물에 나타날 때마다 조금 모양이 바뀌어요. 요 모양이, 형태가. 그리고 요것들이 특징이 뭐냐면 나이테처럼 생겨요. 이렇게. 고추밭에 가보면 탄저병이 온 거 나이테 생겨있죠. 요렇게 물결 무늬식으로. 예, 그렇게 생기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감이 낙하되는 거는 거의 대다수 온도를 못 견디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온도를 입만 두꺼우면 몸에 함수량이 많고 과일 자체가 열을 안 먹으면 안 떨어져요. 그러면 과일이 열을 먹었다 소리는 햇볕에 노출량이 많았다는 소리예요. 햇볕에 노출량이 많은데 몸이 열을 받았다는 소리는 잎 두께가 얇아가 몸 전체 함수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9월달에 감이 떨어지는 것은 이식값이 얕아서 떨어진다. 그렇죠. 잎 두께가 얇아서 떨어졌다. 8월달부터 9월 한 10일까지 뚝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전 단계에 7, 8월달에 뭐 열을 먹은 것도 있고, 온도에서 세포가 파괴된 것도 있고, 온도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의 대다수는 잎의 두께가 얇으면 함수량이 낮아요. 이 파리는 물을 아무리 줘도 안 먹어요. 함수량이 낮아요. 왜 낮느냐? 잎 몸이 감이 사과나 배가 함수량을 가지고 있으려면 수분을 가지고 있으려면 요 잎이 두꺼워요. 그 잎의 두께는 누가 결정하느냐? 토양 속에 있는 식물의 밥, 질소가 결정합니다. 그럼 질소 함량은 뭐냐? 그거는 이식 측정해야 하는 거죠. 그 이식 측정하고 연면시 해주면 된다. 그런데 이 과정을 갖다가 하나하나 품목별로 나누어 놨다는 거죠. 그럼 연면시비는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 연면시비 차지해서 잔뿌리 발달을 시켜놓으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 집중화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이. 몇 년 전에 강의 보면, 한감을 놓고 강의할 때 보면 5월달까지 6월달까지만 강의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결정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에 이 잎이 두꺼워지면 도장지가 많이 나요. 그런데 봄에 두꺼워지면 봄순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봄에 연면시비 많이 하면 도장지가 적게 발생합니다. 적게 나요. 그리고 과일에 있는 영양이 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과일이 잘 커요. 그래서 황금알 농법은 봄에 많이 해라. 이 농법을 개발하기 전에 제가 쓴 비료는 1년에 2,000포까지는 썼어요. 아직까지 우리 맹장님들이 아무리 비료 많이 써도 2,000포 신 사람 없어요. 몇 팽 있습니까? 팽수 몇 팽? 3만 평. 3만 팽이요? 예. 근데 많이는 안 줬어요. 내 나무에 한 포밖에 안 줬습니다. 연면 시비를
언제까지 이렇게 뭘 기준을 이렇게 좀 본다면 언제까지 이게 가능한지. 그거는 내 잎의 두께에 따라서. 그럼 지금 잎이 그 맹장님이 먼저 돌려가지고 가리를 돌렸는데 이 가리로가 돌려버리면 얘가 한번 결정하면 얘가 기억을 해요. 얘가 가리를 한번 먹여가지고 결정을 해보면 얘가 가리다 결정해버려요. 얘가. 요걸 잘 다뤄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복숭아 같은 여름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약간 부드러워야 돼요. 여름에 만들어 놓고 딱딱해져 버리면 이것처럼 딱딱해지면 일을 적게 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좀 약간 딱딱하거든요. 그럼 농도가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내가 생식 기능을 부여해야 되겠다. 복숭아나 여름에 있는 과일들 많이 있습니다. 자두, 복숭, 포도 이런 것들. 그런 거 할 때는 물 500리터에 1kg를 쓰면 물 한 말에 40g이에요. 3일에서 5일 전에 한낮에 치워야 됩니다. 물 한 말에 우리가 내일 며칠 있다가 연면식 할 거다. 그럼 질통에다가 물 한 말에 그 염화가리를 내가 1kg 엮어주면 40g을 여가 살포해 놓고 됩니다. 한낮에. 장에 일어나게 만들어 보고 장이 안 일어나면 그걸 기준을 잡아라. 그러면 2kg를 쓸 거다. 물 500에. 그러면 80g. 물 20리터에 80g 여고 한낮에 쳐놔봐라. 한 가지에다가. 한 가지에만 살포해라. 그리고 한 3일 뒤에 와서 보면 잎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딱딱해졌으면 농도가 높다. 이제 이해되죠? 힘줄만 노래져야 되는데 딱딱해지는 거는 농도가 세다. 힘줄만 노랗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리를 살포할 때는 여름에 좀 빨리 과일을 익히겠다, 색을 잘 내겠다, 그럼 좋은 일입니다. 맞는데 그거를 갖다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거는 양달 음달 다르고 우리 집에 잎의 두께에 따라서 다르다. 온도는 생내기 온도 낮아. 온도하고도 관계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시험해봐라. 물 한 마리에다가 20리터에다가 내가 내일 모레 뒤에 한 마리에다가 이제 처음에 40g 넣고 살포를 해. 한 가지만 조금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포도 안 납니다. 다시 40g 넣어야 80g 넣고 한쪽에 또 쳐놔봐. 그럼 두 군데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걸 해야 될까 그렇게 결정해라. 그런데 1kg만 줘도 타는 데가 있습니다. 1kg만 줘도. 그럼 1kg 줘도 해가 일어났다면 그거는 그 밑으로 500g이나 그리 주면 된다. 가리를 주는 목적은 뭐예요? 그때? 가리를 주는 거는 그 얘들이 잎에 있는 영양소를 빨리 이동시켜줘요. 그럼 과일이 빨리 크겠죠. 여름에 주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가을에 일어날 일인데 잎이 얇아지면 더위를 많이 탑니다. 나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위치, 어떤 연면식 위치. 근데 여름에 가리를 써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상권이 오는 데는. 근데 이상이 없어. 그래서 비료를 주는 것도 지금 오늘이 여기 우리 맹장님 집에는 감을 일찍 따면 경쟁이 없기 때문에 늦게 따라고 오늘 처방할 일은 비료를 주라고 처방해요. 더 줘라. 원인은 색이 먼저 돌고 있다는 거죠. 색이 먼저 돌고 있다는 이 말은 내가 힘이 없다. 그 원인은 가리를 연면십이 농도가 너무 높아서 힘을 빼버렸다는 거죠. 힘을 뺐다. 그러면 잎이 영양을 보관을 못한다는 거죠. 잎이 영양 만들자 바로 과일로 보내버린다. 계속 과일로 보낸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이 따는 시기에 감을 따면 별로 효용성이 없다. 산이 높고 높은 산에서 일찍 감 딸 이유가 없다. 남들 다 따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명품을 따가 나가자. 그럼 지금 이제 그걸 한 방법은 밑에 낮은 산의 방법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박피를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 빨리 따자는 것도 효과가 있는데 그런 기능에서
비료를 더 줘가지고 생식 기능이 부여되어 있을 때 비료를 주면 제일 큽니다.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소비자들이 감을 어떤 걸 원합니까? 맛있는 거. 큰걸 따니. 크고 무조건 커야 돼. 맛있고, 남들이 빨간 거 따면 나는 새파란 거 따야 되고, 남들이 새파란 거 따면 나는 빨간 거 따야 돼요. 지금 우리 청도 바지는 벌써 나와요, 공판장에. 예, 공판장에 벌써 나온다니까요. 예, 청도 반지는 9월 초 되면 나와야 되고, 나와요, 지금. 예, 그거는 올종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고, 청도 반지는. 예. 그런데 부유단감 원래 태어날 때 자체가 11월, 15일이나 20일 종입니다. 얘는 태어날 때 원종 자체가 익는 시기에 늦은 종이에요. 그럼 제주도에 가서 하우스에 있는 제가 이거 부유단감 따먹어 보면 1월 달에 가서 따먹어 보면 빨개요. 앵두 색깔, 앵두 색깔.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없는데 감만 대롱대롱 달린 게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맹장님 하시는 건 이미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내년에는 연면 시비할 때 가리 농도를 시험해가지고 하든지 지금의 반을 떨어뜨리라. 오늘이 9월 15일이면 9월 19일이면 오늘 해도 안 늦다. 감을 12월 달 따면 되는데 뭐. 감을 12월 달에 따면 되는 걸 갖다가 8월 달부터 서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8월 달부터 따는 것들은 다른 품종하고 빨리 나가겠다는 결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는 다시 요소를 줘서 넣자라. 왜? 생식 기능을 부여해서 컸지만은 다시 더 키우자. 그래서 지금은 다시 뒤로 밀어야 된다. 빨리 갈 필요 없다 이제. 운 없어가 10월 달에 태풍 불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연재해를 벗어놓고 난 다음에는 온도가 지금 뚝 떨어졌어요. 밤 온도가 뭐 강원도에 뭐 7도, 8도, 9도 샀거든요. 저도 15도. 예. 그러면 이제 태풍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멀어져 버렸어요. 이래 온도 내려가면 태풍 안 오죠, 우리나라? 예. 그러면 태풍하고 멀어졌다. 그럼 온도 내려가서 그 감이 집집마다 다 빨리 익어요. 잘 크게 생겨. 빨리 익어요. 그런데 우리는 늦게 익히자. 피해자. 더 키우자는 거죠. 뒤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밭에 맞는 지형에 맞는 방법을 가자. 일부 먼저 수확할 거는 일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몰고 가자. 지금은 올해는 감이 병이 없는 애입니다. 왜? 탄저병이 안 생기기 때문에. 탄저병이 나를 수 있는 환경이 없었어. 그 탄저병 없습니다. 이것들 탄저병 아닙니다. 이거 부패병. 이거는 비동작균.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이 만드는 거지. 얘가 균이 포자가 날아온 건 아니다. 뚫고 들어간 거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을 늦게 만들자. 그리고 여기에 생식 기능이 너무 많이 부여됐다. 생식 기능이. 그래서 내년에는 그 연면 시비의 농도를 너무 높이지 말자. 그리고 이제는 감나무가 이제 알이 차가지고 많이 열어. 그래서 지금은 뭐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빈자리는 나무 몸통에 밖에 빈자리가 없어요. 나무 몸통에. 몸통에 빈자리는 감을 열리고 싶으면 감을 도장지를 끌고서 열리면 된다. 도장지를 끌고서 몸통에 열리면 됩니다. 땡기 매가지고 그 대신 장갑을 찌고 겨울에 싹 훑어버려. 눈을 다 빼피라. 아래 거는 이 도장지가 여기에 감을 따면 이 눈들이 문제예요. 오래된 나무는 이 아래 처졌잖아요. 처진 거는 눈이 없어서 가지가 안 나요. 그러면 눈만 있으면 상부세성에서 뚫고 나와버려요. 요거는 영양을 먹는 놈이거든요. 그런데 요 중간의 자리는 영양을 안 먹어요. 눈 없는 자리는. 그래서 요거를 감을 열리고 싶으면 깍지벌레 아직 조금 있습니다. 요래 휘우면 되는데 그럼 요 끝에만 감 달면 돼요. 요것도 몇 가지 달게 눈도 샬라가 훑어도 되고 그럼
눈을 잡아가 요 끝에 눈을 빼삐고 요래 그 요즘 얇은 뭐 코팅된 것 철사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요래 다 하면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혀는 여기까지 이것만큼 내려옵니다. 언제든지 감은 달아도 돼. 문제는 여기 있는 눈들이 문제예요. 여기 있는 눈들 이거를 두고 가지를 비틀게 했잖아요. 결국 이거 도장이 나요. 왜? 여기 눈을 싹 빼버리면 눈을 안 만드니까. 근데 우리가 적시맨 자리는 눈을 또 만들어요. 그것도 한 개 눈이 나면서 한 개 갯눈을 만들어 놨거든. 식물은 여기서 순이 난 거하고 눈하고 두 개 별개예요. 이 눈은 빠지면 갯눈이 없는데 눈이 나오는 순간에 순이 대가 나오면 옆에서 갯눈을 만들어 놓고 나와. 죽을 걸 대비해서. 근데 지금 이 눈을 싹 뽑아버리면 이 자리는 안 나요. 그럼 과일이 없는 자리나 우리가 높은 가온달 같은 경우에는 도장질 휘어가 아래쪽으로 가온을 낮춰라. 그럼 여기 눈을 훑어버리면 눈이 잘 안 난다. 이 눈에서는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휘어나면 여기 여름에 되면 이쑥 커버려요. 조금 나올 때는 조그만해. 근데 여기서 많이 영향 이동한다는 거죠. 상부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뭐 또 많은 기술을 더 개발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상용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대봉식이나 단갑이나 단위 결실력 씨가 안 들어도 되는 거 그거는 잎의 두께하고 비례한다. 잎이 두꺼우면 씨가 안 들어도 감을 키워요. 얘들은 잘 몰라요. 그걸 알 때는 이미 어릴 때 한번 알아요. 어릴 때 씨 안 들은 건 영향을 전달하는 게 떨어져. 그때 결정 다 끝나. 그 다음에 중간에 떨어지는 거는 다른 외부적인 원인입니다. 생식 기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일찍 결정해요. 6월달에는 그때 한번 확 떨어지죠. 6월달에 저기 봄비 올 때 그렇죠. 그때 떨어지고 그 이제 20단만 맞추면은 나머지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배가 고파 떨어지죠. 예, 배가 고파서 비료를 안 줘서 배가 고파서 떨어지는 거고 우리 전년배 맹장인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잘 안 떨어져요. 연면 시비를 많이 해가 탄수화물 농도가 높으니까 그때도 씨가 들은 거 안 들은 거 몰라요. 그리고 또 봄에 꽃 피었을 때 잎이 두꺼워서 탄수화물 농도가 높기 때문에 또 잘 돼 있고 탄수화물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탄수화물 농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를 안 하고는 우리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김효 맹장인 농장에 봤을 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알이 차갖고 몇 년 차 엄청 열어요. 이제 몇 년 전에는 가지 도장지만 냈다나고 감 끈뜸에 몇 개 열던 게 이제 알이 차가 많이 열어요. 그거는요. 예. 이 식감만 맞추면 수분수를 대어 꼭 식재를 해야 한다는 그거는 없는. 지금도 열고 있잖아요. 없어도. 예. 이게 수분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산에 있는데 그 야생 수분수가 새벽에 일찍 꽃이 펴요. 새벽에. 근데 수정 능력은 감이 한 3일 정도 이상 가지고 있어요. 수분 능력은. 그리고 우리가 개화가 7~80% 돼 있을 때는 꼭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의 연면시 해주라. 설탕이어서. 그 말은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여백을 안 맺게 만들어줘라. 꽃이 폈을 때 그렇죠. 그 옆면 시대를 해라. 꼭 해라. 그래야만이 돌들이 엄청 오더라고요. 낙과율이 줄어든다. 황금얼농부에서는 질병이 없고 낙과율이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에도 잎에 보면 이 나무 잎이 흰가루병이 조금 있는데 이건 잎이 얇다 소리예요. 그리고 이런 병들이 생긴 거는 흰가루병. 흰가루병이 생겼다는 거는 잎이 얇았다는 거죠. 이 뒤에. 그럼 흰가루병이 생긴 거는 잎 뒤에 얘들이 그 흰가루병의 먹이가 되는 점액질을 내놨다 소리예요. 흰가루병은
원래 와서는 안 되는 건데 잎이 두꺼운 데는 흰가루병 원래 안 와요. 그런데 여 균이 온다 소리는 얘가 잎이 얇아서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얘가 진이 나왔다. 찐이 나왔다. 얘가 먹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 두꺼운 병 하나예요. 또 그러고 이제 밑에서는 병이 없죠. 흰가루병만 있고 재류에 가면 요 병이 있죠. 얼룩덜 가. 요거는 또 뭐냐? 요거는 비동작균, 잿빛곰팡이. 그래서 요것도 잎 테두리에 나올 때 물방울 요 뒤에 묻은 거예요. 비동작균이 요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런 균이 작은 게 하나 들면 이 균은 낙엽이 사가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몸체에 살아요. 안 죽어요. 그래서 딸기 모종 같은 거 심어놓으면 딸기가 크고 있을 때 이파리 물방울 떨어지고 균이 생겼다. 딸기 농사 끝나기 전에 죽어요. 그거는. 그러면 하우스 딸기 같은 거 심어놓고 심을 때 처음에는 물로 자주 뿌려. 살고 나면 나중에 물 안 뿌려. 그럼 딸기가 딸 때 되면 반 이상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우스 딸기 농사 같은 경우는 원래 쿨로 자라가지고 심는 날부터 마지막 끝나는 날 물 안 뿌려도 된다. 내일 병 안 할 거니까. 하루 전날까지 물 뿌리면 된다. 아침마다. 그럼 살균제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단감이고 사과고 배, 우리 과수에도 앞으로는 미세살수 장치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시간 타임에 맞춰가지고 기계 돌리나면 살균제 안 써도 된다. 비싸더라. 헬터가 1,800 자동 하면 한 2천만 원 들어야 돼. 그게 시설은 하면 알고 보면 어렵지 않다. 설계를 잘못해서 어렵다는 거죠. 설계를 우리가 지금 이 나무 중간으로 우리가 머리 정도에 파이프가 지나가면 별로 관계없이 지나가요. 거기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작게 한 개 있으면 시하면 됩니다. 뭐 별 거린 거 있어요? 미살수장 키는 게 파이프만 지나가면 되고 거기에다가 구멍 뚫어가 우리 한 개 시하면 돼.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전자밸브들이 요즘 많아요. 그 전자밸브 써가지고 세트를 맞춰놓으면 잘해. 아무리 높은 상이고 삐딱이도 다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규격대로 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 그럼 우리가 이 라인만 쭉 설치해놨고 호수 그 가는 거 하나 쭉 빼고 달아나면 잘 돼. 생각만 바꾸면 그 금리적으로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원가는. 그래서 누가 헐게 하는 거 안 하고 광급 사업에 비싸게만 하는 것만 해놓은 거죠. 차라리 비료를 좀 더 주지 뭐. 안 돼요. 비가 3일 오면 3일 오고 나면 이게 광합성을 못해. 기공을 닫고 있잖아요. 수분을 정발을 못 시켜요. 햇볕이 부딪혀야 기공이 열려가지고 정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저병이 오고 우리 앞으로 올 일이 많아요. 그 이제 할 수 있는 시설은 그래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올게 저희 농장의 그 사무실 옆에는 살균제, 살충제 하나도 안 쓰고 연면 시비 기름 소독만 했어요. 연면 시비로 기름 소독 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대신 그 저희 농장에는 이제 골드그린, 골드칼라, 그 다음에 비료 시험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죠. 얼마의 이식값을 유지시키라고 계속 그 이식값을 직원들이 체크를 하고 거기다 계속 영양을 공급해줘요. 그리고 봄에 이렇게 채워가지고 해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업자들이 바빠서 안 해줘. 그래서 올겨울에는 그 포근에 불러가지고 말뚝 박아가지고 직원들 시켜서 미세살균제 다 설치하고 알아서 이제 공사 다 끝내고 겨울에. 그럼 내년에는 이제 아예 살균제도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살충제도 앞으로 안 쓰는 시스템을 또 개발하겠다. 충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물만 뿌리면 도망가 버려요. 물만 뿌리면 그러면 한 번씩 물을 이틀이나 3일이나 어찌됐든 간 안에도 물을 뿌려가지고 요놈들 다 후두가 보내버려요. 그러면 위에 물 뿌리는 거 안에 물 뿌리는 거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고추밭에 물만 뿌려도 납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 밭에 해를 제일 많이 주는 게 어느 놈이다 그 결정해야 되겠죠.
우리 가원에서 해를 제일 많이 주는 놈이 제일 싫어하는 동작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알을 낳는 놈은 그 물을 뿌리고 온도를 식혀보면 부화가 안 됩니다. 계란도 부화가 안 되고 씨알도 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진딧물은 우리 가수원에 단감에는 많이 없습니다. 진딧물이 새끼를 낳아요. 알을 놓느냐 새끼를 낳느냐. 응애는 알을 놓습니다. 단감에 응애가 해내주죠. 응애는 알을 놓고, 그러면 진딧물은 새끼를 낳습니다. 비리 물 삶고 그건 새끼를 낳는다는 거죠. 그 새끼로 낳는 거는 그 잘못 잡아요. 근데 나방들이 알을 놓죠. 그럼 온도를 낮춰보면 지금 부화가 안 돼요. 올해 나방들이 적은 요인은 봄에 온도가 낮아서 그래요. 온도가 추우가 나방이 알을 낳아도 온도 낮을 수가 없어. 추워서. 올해 갈색 나비층이 그것이 적더라고요. 그게 원인이 봄에 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랬는데 후반기에는 종에 따라서는 차이 나는데 올해 제가 뭐 밤낮으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 유리에 6월달, 7월달까지 8월달까지 부딪히고 죽는 나비가 없어요. 밤에 하루살이도 적고 차의 유리에 받치는 양을 보면 알거든요. 하루살이가 적었어요 올해. 예, 그래서 그 온도 값이 올해는 낮았다는 거죠. 5월달, 6월달에. 5월달, 6월달에. 그렇죠. 그럼 6월달 이후에는 고온은 높았는데 그 기간은 짧았는데 하루의 고온은 높았다는 거죠. 옛날에는 하루의 고온이 낮았거든요. 여기 순간적으로 조금 높았지 아침부터 이렇게 덥지는 않았어요. 35도가 안 올랐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 최근에 나타난 게 35도가 1시간이 아니고 35도가 5시간, 6시간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장이 올라갔거든요. 겨울하고 봄 사이가 너무나 짧았어요. 아, 그거는 자체는 짧았는데 봄이 돼서 봄 온도가 낮았어요. 예, 작년보다. 그래서 나비들이 부화율이 낮았다는 거죠. 나비들이나 하루살이 부화율이 낮았어요. 그래서 하루살이나 모기가 올해는 좀 작았어요. 월등히 작았습니다. 예, 그거는 온도 값이 낮아서 그래요. 그 온도 값이 낮아서 그런데 올해 단감이 탄저병이 집집마다 없습니다. 거의 부패병이 있을 뿐이지. 그런데 부패병은 비가 올 때마다 오는 게 부패병이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완주에서 오늘 몇 분 오셨습니까? 둘이 왔어요. 나 여기 회장님한테 꼬였어요. 회장님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좋은 양반이요. 아, 머리 해서 그렇지 나이 젊어요. 머리 부엽치 못 드시고. 얼굴이 완전히 젊어졌죠? 네. 쌩쌩하죠? 완전히 60대라고 지금 70대 후반인데 60대라고 따고 있어요. 그 내년 되면 머리카락도 까맣게 올라가지고 그걸 바뀌어요. 1년 지나면. 예, 그것도 이제 그런 관계 있는데, 오늘 또 특별히 저한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어느 분? 가리는 마지막 약치도 다 이해됩니까 뭐? 아, 이제 그 부분. 잎이 두꺼우면 개뿔, 골드그린, 골드칼을 쓰지 마라. 왜? 잎에 있는 건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숭아든 어떤 품종이든 이제 계속 농가가 수월해야 되는 거지. 영양자의 장사꾼이 돈을 벌어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쏘기가 돈을 벌으면 금방 들통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는 걸 갖다가 방해를 주지 마라. 연면시비 여기하고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장애를 줘놔놓고 거기다 또 영향 치고 있으면 돈이 따블 들잖아요. 근데 요거 장애 주는 순간 누가 나빠졌어요? 잔뿌리 죽었어요. 그럼 요것이 잔뿌리를 죽였다 하는 걸 해석을 아무도 안 하지. 그러면 괜찮은데 이거 안 보는 거예요. 여기는 머리만 쏙 저기 지나가고 여기만 딱 보고 감 괜찮네. 여기 와서 딱 보고 요것만 딱 보면 별로네. 그럼 별로로 만드는 걸 왜 만들었냐? 애색이 지나가서 기공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사용한 농도가 높다는 거예요. 농도가. 그 농도 장애를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농도 장애 일으키지 마라. 연면 시비는 목적이 잎이 얇을 때
뿌리로 영양을 공급을 해주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뿌리로 공급해 주더라도 잎은 계속 가지 있질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버리냐? 일로 가버려요. 도장지로. 도장지는 잎이 두꺼우니까 계속 내려주니까 쟤는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 명장님 훑어버렸죠. 작게 가져가라고. 훑어버리니까 여기 2차지가 잘 안 나요. 안 훑어버리면 2차지가 많이 나요. 훑어버리면 못 가져가서 요거 훑을 때면 요거는 이파리 작거든요. 훑을 때는 이미. 훑을 때는 얘가 작았어요. 그러면 얘는 내려주지 않으니까 밑에서 못 올라오는 거죠. 잎에서 내려가는 만큼 돌려받아요. 그래서 연면시배 하는 건 아래 과일들은 빛의 양이 적어요. 그럼 수분 적발량이 적으니까 비료 농축량이 적겠죠. 그럼 연면시배가 그 양을 먹여서 다시 뿌리를 보내줘야만이 다시 돌려받겠죠. 그래서 황금을 농구 했을 때 감이 조금 아래 끝이 늦게 크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가을 되면 거의 한 번에 동시에 빵 익어버릴 때도 있어요. 아래 위에 값이. 그 말은 아래쪽에 잎이나 위에 잎이 잎 두께가 같다는 거예요. 잎이. 그래서 가을이 됐는데 잎이 두꺼운데 영양제를 치게 되면 과일이 숙기가 늦어져요. 숙기가. 잎이 두꺼우면 생식 기능이 아니고 성장 기능이에요. 그래서 잎이 두꺼운 거는 영양을 갖다 더 잎에다 엮는 게 아니고 잎에 있는 걸 살살 빼내야 돼, 빨리. 그 말은 그거는 염화가리 하나를 쓰면 됩니다. 염화가리라는 거는 효과가 좋은데 가격이 싸고 농협에 파니까 포대에 들었다고 해서 기능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가리 농도가 높아요. 영양제보다. 1kg 속에 64% 들어있어요. 640g 들었어요. 어마어마해요. 영양제 회사에서 영양제를 만들 때 물 1리터에 염화가리를 1kg를 1리터 1kg 못 넣어요. 그죠? 그 비중에 그 양이 안 녹아요. 소금이 제일 작게 녹아요. 가리 성분이 제일 작게 녹는다는 거죠. 안 녹아요. 물에다 소금 녹여보세요. 녹는가? 그렇지. 조금 넣어놓고 나면 아무리 졌어도 이틀 뒤도 그냥 있어. 물의 비중에 비해 가지고 소금은 녹을 수가 없어요. 안 녹아. 그 바다에 염전에 가보세요. 물에서 소금이 만들어지고 있어. 물속에 소금이 만들어진다니까. 요소비를 넣어보세요. 쑥쑥 들어가요. 물에 많이 녹아요. 그 농도 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리는 우리가 그 포대 수용성 가리 그 사다성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걸 이제 생식 기능을 부여시키면 잎에 있는 그 기능에 탄수화물이 이동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 번에 농도가 높으면 농도장애 일어나면 이게 잘 안 풀려요. 이거 한번 굳이 뿌고 나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전라도 해남에 가니까 1kg가 첫 번인데 빳빳하게 굳었어요. 근데 태초는 이상 없어요. 서촌도 이상 없어. 이상 없는 종이 있어요. 근데 부유는 약해. 가리. 부유는 이파리 굳어버렸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이렇게 조금씩 해야 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르면. 가리는 과다로 시키면 안 된다. 과다시키면. 그래서 가리는 시험을 해보게 해라. 물 20리터에 한번 살포해보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완주의 꽃감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지금 비료를 줘가지고 지금 잎을 두껍게 만들어놨으면 감이 성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빠른 시간에 이동시켜야 돼. 그러면 지금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염화가리를 지금 거기는 3kg 거쳐야 돼. 저번에 2kg까지 지금 많이 커요. 2kg까지. 온도 떨어지고. 그렇죠. 지금은 3kg 거치란 이제 앞으로 또 터치합니까? 잎을 만져보고. 이건 지금 현재 이 정도 상태예요. 아니요, 상태가 이게 딱딱하냐 얇으냐. 예, 딱딱하죠. 약간 딱딱한 것 같으면 안 치도 되는데 약간 부드럽고 무르면
성장을 많이 하겠죠. 아, 부드러우면 다시 더 쳐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는 얼음이 얼면 감 버려야 돼요. 꽃감 얼면 버려야 돼요. 지금 12일 날 쳤거든요. 예. 2kg씩 나갔고. 12일 날 쳤으면 오늘 19일. 네. 예. 근데 비 몇 번 하세요? 한번 왔어, 두번 왔어. 두 번 왔죠? 그럼 가서 만져보세요. 그 말은 부드럽고 두꺼우면 거기는 10월 한 20일이면 수확해요. 그 10월 20일이면 수확해야 되기. 대부분 예. 11월 수확하죠. 예. 18일부터 수확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잎이 두꺼우면 색이 더디 난다. 아, 입이 두꺼우면 그렇죠. 성장을 하니까. 성장은 색이 안 나요. 비료는 8일 날 넣거든요. 예. 9월 8일 날. 네. 예, 이제 마지막 비료를 보고 옆면시 잎이 두꺼운 사람은 영양제 쓰지 마라. 염화가리 하나만 써라. 이제 됐죠? 네. 설탕도 쓰지 마라. 그죠? 그리고 잎이 얇은 사람은 골드 칼라도 쓰고 설탕도 조금 넣고 염화가리 조금 넣고 그죠? 염화가리 1kg에 그럴 때는 골드 칼라 1.5리터에 설탕 500g 넣고 살포해주고 잎이 두꺼운 사람은 염화가리만 최대 3kg까지 써라. 아, 앞으로요? 예, 3kg까지 써라. 그래서 돌려라. 그럼 부유단감은 색을 빨리 내가 따야 되겠다. 그러면 염화가리를 세게 예첨하고 좀 적게 자주 쳐라. 그럼 지금의 부유단감도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 500에 염화가리 3kg에도 괜찮아요. 이상 없어요. 근데 집집마다 달라 이거는. 얇은 농장에 3kg 떠보면 박살이 나는데 두꺼운 집엔 3kg 이상이 없어요. 그럼 얇은 농장들은 농도를 낮게 해서 자주 쳐줘요. 네, 두꺼운 건 한번 탁 잡아놓고 그 다음에 더 쳐줘야 되고. 그런 색은 누가 내느냐? 잎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얇아져야 된다. 색이 나오는 거는. 마지막에 잎이 얇아져야만 색이 나와요. 색이. 아, 두꺼웠다, 얇아져가야. 그렇죠. 잎 두께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과실로 이동시켜야만이 색이 나옵니다. 붉은색이 나오려면. 그렇죠. 빨간색을 만들어내려면. 제주도 밀감 같은 건 10%예요. 요 놈을 갖다가 염화가리 써가지고 잎을 갖다가 완전히 돌려요. 색을. 그래서 염화가리 써가지고 여름에 밀감 사면 프리딩대가 많이 나왔죠? 야, 네. 그 냉장고 이거 색 낸다고 뿌띠드 나온 거예요. 나무에서 색을 바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보고 제주도 가서 강의할 때 니는 육지에서 살면서 어떻게 제주도에 밀감 한 포기도 안 심어보고 그 정도 한 사람이 제주도에서 강의하느냐.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가서 국립연구소 밀감연구소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도기술원에도 가보고 거기 가서 다 한 말은 나는 한금원연구 대표는 제주도의 밀감 기술을 가르쳐 주러 왔다. 내한테 밀감나무를 보여달라. 그러면 기술을 가르쳐 주고 부족한 거는 배워가겠다. 그 말을 당당하고 이때까지 가르쳐 줬거든요. 몇 년 동안 가르쳐 주면서 내도 뭐 한 1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15일씩 있다가 나오면 한 500 이상 쓰고 와. 그 1년에 3번 들어가면 45일이 없어져요. 거의 제주도 때문에 10%가 없어져요. 근데 나이 들면 후회할까봐 지금도 가르치죠. 아직까지 뭐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 맹장님 가온에 감 이파리 만져보면 부위별로 잎두기가 다 달라요. 그거는 원인은 염화가리 때문에 얘가 그 기능이 부여돼 버려서 그래요. 그걸 순하게 몰고 갔더라면 이게 참 좋은데 너무 강하게 굳혀버리면 얘 이파리하고 얘 이파리하고 달라요. 두께가. 두께 다르고 부드럽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옆면십이 아니고 바닥에다가 두면은 어떻게 돼요? 두고두고 후회하겠죠. 두고두고 후회하겠죠. 바닥에다 뿌리는 거는요? 그렇죠. 언제 끄집어낼 거냐는 거죠. 지금도 줘갖고 많이 들어있어가 땅에 가리가 넘쳐나는데
아직도 많아가지고. 안 없어져요. 땅에는 안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불용화란 말을 쓰겠죠. 그 뿌리는 유기산으로 녹여 먹거든요. 불용화가 아닙니다. 불용화에 같으면 나무가 청태가 안 깨져, 새파랗게. 청태가 끼잖아요. 그럼 인산을 뱉어내고 있어요. 인산을 뱉어낸다는 거죠. 인산을 뱉어낸다는 건 많이 먹어갖고 필요 없어가 뱉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아직까지 우리가 농업에 정립 안 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아요. 가만 보니까 한 개 풀고 나니까 한 개 또 저 머리에서 나오고 또 풀어야 되고 계속 개선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슈는 우리가 균하고는 앞으로 싸우지 말자. 약대를 들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기술센터 보조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미세살수 장치를 하자는 이런 뜻이에요. 미세살수 장치는. 그 미세살수 장치 물을 뿌려서 여백을 씻어버리고 탄저병이 올 때는 비 오는 날은 무조건 물 틀어놔야 돼. 그러면 한 10분에 2분, 3분 돌든지 항시 물을 뿌려가지고 탄저병이 앉으면 미끄러지기만 물에 씻어보면 돼. 탄저병은 비 올 때는 탄저병이 없습니다. 안개 끼고 오락가락 할 때 그때 날아온 거죠, 균이. 어떻게 비에 날아옵니까? 입자가. 그래서 비 오고 난 뒤에 탄저병은 또 없습니다. 비 그치고 나면 날아올 수가 없어요, 뒤로. 오보이게 분에 앉아가 미끄러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비가 두드려 패고 분을 벗기고 햇빛에 직사광선에서 열받아가지고 분이 없는 자리에만 우리는 탄저병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감에 요 병은 하늘로 본 건 하나도 없어요. 위에서 물방울 떨어진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탄저병이 동작균이 아니다. 비동작균이다. 그 이제 정립이 되죠. 예. 예. 하여튼, 오늘, 먼 걸음 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걸음에, 그게 그 값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그 경남 쪽에 단감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단감의 기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리는 강사를 안 바꿨던 소리예요. 강사를 바꿔가지고 강사를 바꿨으면 기술이 바뀌었을 텐데 강의하는 강사를 안 바꿨기 때문에 기술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강사가 강의했을 때 인기 없으면 강사는 못 나와요. 그런데 인기가 있다는 강사가 그걸 갖다가 계속 수평 유지한 거죠.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인물이 돼버렸어요. 고인물이. 그래서 새롭게 우리는 변해야 된다. 그게 황금알농법의 많은 밝혀난 내용들을 활용하시면 되고 저 역시 또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 그 농업에 대한민국 농업에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오늘 과제하고는 좀 틀리는데 아까 저 도장순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거 좀 설명 더 해주면 안 될까요? 도장지는 내도 결실을 만들까 하고 도장지는 봄에 이거 겨울에 전정할 때 요걸 2cm 높이 자르면 도장지가 나요. 나고 웃자르지 않는 가지 짠 끝에 나와요. 그럼 7월달에 요걸 잘라놨다가 7월달에 한 7월 20일 돼서 요걸 잘라버려요. 그럼 요걸 잘라 없애버리면 여기서 여백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럼 요 밑에 놈이 안 죽어요. 이걸 샤 나오면 밑에 놈이 제피곰팡이 다 죽어요. 이 여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자라면서 여백이 떨어져요. 그래 밑에 눈을 밑에 눈을 살려놨다가 7월 20일에 잘라나면 이파리 몇 장 안 돼요. 그럼 요것도 도장지가 안 나. 근데 여기 났다고 요걸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 2차지가 나버려요. 그러면 그 나무는 도장지가 나요. 그죠. 위에 그대로 놔둬. 예, 그렇죠. 이 가지를 여기에서 1년이 묵어야 되는데 1년이 안 묵으면 안에 눈이 커버려요. 요걸 여기 정가지 옆에 밑에 나왔다고 요 밑에 요걸 잘라버리면
요거 놔놔야 되는데 잘라버리면 어떻게? 요 눈이 커져요. 눈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자꾸 돋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요 눈을 쫙 훑어보고 앞에 두 개만 놔줘야 돼. 두 개만 놔주면 이게 앞으로만 가지 여기서 안 돋거든요. 예. 그럼 이리 뽑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요걸 두는 것 같으면 요걸 7월 20일에 요걸 자르고 요걸 놔놓으면 여기 밑에 안 죽어요. 여백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 2차지가 안 나요. 그러면 힘이 없어가지고 얘들이 요 안에 눈이 작아. 끝눈만 커. 그러면 여기 자라면 요 눈이 퇴화돼 버려. 그럼 여기서 안 돋아나죠? 그러면 요걸 잘랐다. 그럼 2차지가 나버려. 그러면 요것들은 눈을 안에 싹 훑어내버려야 돼. 끝에 그만 한 두 개 놔놓고. 그러면 또 괜찮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방법은. 이 굵은 가지를 휘어도 돼. 휘우면 어떻게 돼? 감이 열어, 끝에. 그 대신 안에 눈을 쫙 훑어내버려. 그럼 싹 훑어버리고, 눈 나면 다 뜯어버리고 싹 훑어버리면 어떻게? 아예 훑어버리고, 눈을 장갑 끼고 싹 훑어버려. 겨울에 싹싹 훑어버리고. 그 다음에 짠 건 뒤에 나면 똑똑 빼버려, 뿌리로. 그럼 이 가지가 길어도 여기서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감을 딸 수 있는 거예요. 큰 가지를 우리가 안 쓰는 주 원인은 쓰다 보니 도장이 나거든. 휘우면 도장이 나버려. 가지 비틀기를 해도 도장이 나. 가지를 비틀어도. 아래 이어놔도 여기는 눈이 크거든. 큰 눈을 갖다가 우리는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세분화시켜서 많은 내용들을 언젠가는 그것이 염지나 마찬가지잖아요. 염지를 해도 휘어도 눈은 크거든요. 이거 비틀어가 염지를 했잖아요. 그럼 이 눈은 이렇게 휘어놓는 것 보고 염지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이 비틀어가 휘어도 되고 그립을 써가지고 예, 그 각도를 꺾거나 휘어도 하지 마시라고 아니요.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일이 많아. 일이 자꾸 늘어나. 근데 늘어나는데 감은 바로 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장이랑 여름에 얘 때문에 얘 감이 안 커프. 얘가 자라보면 근데 그놈을 눈을 빼버리면 돼. 눈을 떼버리고 염지를 해도 된다. 그렇죠. 차라리 휘어놨다가 휘어놓으면 눈 따기는 좋잖아요. 네, 여름에 염지해놓으면 눈 빼기 힘들어. 꼬부러지 갖고. 그러죠. 예, 그렇지. 겨울에 가서 화보고 안에 눈을 다 빼고 화보라. 아, 지금은 눈을 훑어버리고 예, 눈을 싹 훑어빼고 밑에 앞에 열 것 가지 한 4개 정도, 3개, 4개 정도만 놔주고 쫙 훑어빼고 휘어놔라. 그 전에 우리 저 예. 북한에 완지와도 교육하실 때는 예. 그걸 전부 다 한 40cm 정도에서 잘랐다가 여름에 자르면 예, 여름에 잘라놨다가 요거만 한 뼘 정도 20이 잘랐다가 그럼 여기 도장지가 안 나요. 예. 그럼 요게 밑에 있는 게 힘이 없어가지고 안에 눈이 않고 끝눈만 커요. 그럼 요건 자라도 뒤에 안 나. 웃자르지 않는 가지. 예, 웃자르지 않는 가지가 웃자르지 않는 가지인데 나오기는 웃자르지 않게 나왔는데 잘라버리면 웃자라요. 요게 영양이 들어가니까. 그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잘라주라고 그치? 요게 했는데 8월 말에서 9월달 자르면 여기 잘라버리면 얘가 안 자라요. 얘가 요만 그대로 있어. 그럼 요걸 이제 그 다음에 키우고 꽃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열리면 해마다 가만히 열어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 근데 요걸 해도 이제는 다시 요걸 가지고 바로 하는 방법. 이제 저거는 바로 열리는 방법. 그렇죠. 요거는 눈을 필요한 건 4개나 놔주고 싹 훑어피라. 싹 훑어보고 바로 떼기 옆이라. 그것이 훨씬 편하네요. 예. 그전 방법보다. 요것도 여기 커가지고 쓸 게 별로 없어. 요게 너무 커가지고 그럴 때는 봄에 난 거를 한 번 더 좀 난 거를 다시 잘라가지고 튀우면 작아요. 요걸 갖다 놨잖아요 봄에. 그걸 한번 가위로 잘라버려. 그럼 다시 돋아나. 그게 짧아져. 네, 짧게 나오더만. 예, 그러면 그거 꽂는 분은 돼요. 그건 꽃물번에 이렇게. 그렇죠. 6월달에 1 잘라나면 5월달에 6월달에 잘라나면 꽂는 분은 해. 그러면은 그 예, 밑- 그 밑에 눈을 훑어버리고 훑어주고 휘어버리면 된다. 훑어주고 위에 조금만 남겨둬라. 그렇죠. 그럼 이거 또 하나의 또 방법이 파생적으로 또 분화가 되는 또 거죠. 방법이 또 조금 바뀌었네요. 아니요,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패턴이 또 부가되고 분열이 된 거죠. 그렇지. 우리는 도장지를 안 쓰는 주 원인이 이게 이 긴 가지를 쓰면 감이 자라요. 왜 자냐? 이 눈은 긴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가지를 휘었을 때는
필이 봄에 눈 나올 때 빨리 적심해줘야 돼. 적심이 늦으면 얘는 길이만 길이지 잎이 작아요. 그렇죠. 감이 작아져 버려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심하게 할 때는 이렇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가지는 무조건 길이죠. 요 가지는 희어나면 무조건 길이죠. 그럼 가지는 있다면 이파리 째매져 버려요. 그래서 요걸 키우고 하면 그런 게 없어요. 그 각자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키워가지고 가지를 만들 때는 훑어야 되고, 그럼 눈을 몇 개만 내가 쓰면 되고, 봄에 눈이 한 뼘 나왔을 때 빨리 적심해줘요. 적심. 우리가 필요한 꽃눈 눈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 가지고 적심 째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이거 감이 커져. 근데 적심을 한 뒤에서 다시 2차 시즌. 아니, 아래층이 안 나와. 근데 또 우리 감이 또 여는 건 뭐예요? 그건 꽃눈 문화 일찍 해서 그래. 근데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감이 그냥 또 열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렇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꽃눈이 일찍 했냐 늦게 했냐 차이에서 요것도 잘라 꽃눈 하니까 감이 펴요. 근데 생산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감을 갖다가 우리는 많이 이제 세분화 시키고 있다. 세분화. 긴 가지를 쓰면 가지가 긴 게 나온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감가지는 복판 센터가지 제일 긴 게 나와요. 그걸 지금 부피를 줄여놨거든요. 여기서 감가지 전부 다 짧잖아요. 짧은 가지는 내년에 또 짧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감을 아래쪽에 열리도 된다. 하수지로. 옛날에는 전부 다 위로 보고 열렸는데 위로 보고 감을 달면 똥구멍이 잘 들려요. 아래쪽을 달아나면 꼭지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황금을 놓고 아래쪽을 달아나면 감 따기 좋고. 그리고 많이 내려가 한 1m 이상 내려오면 이게 1m 22 넘게 내려오면 중간에 썰까지 좋은 게 나와 있어. 그럼 그 톡 잘라보고 위에 쓰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먼 길 오셔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같이 감밭에서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우리 김희호 명장님 농장이 과거보다 감이 아리차가 많이 들어있다. 그런데 나무 부피는 작아서 쑥쑥 안이 보이기 때문에 감이 작은 게 아닙니다. 가지 이만한 걸 요만큼 잘라 부수니까 안 보이는 거죠. 뭐 탈에도 쫓겨니 감마열에 있는 거죠. 그렇게 키워도 이상이 없다. 앞으로는 연면시비 한것만 하고 좋은 거 맞다. 욕심내가 실수하지 마자. 욕심내가 실수하지 마자. 지금 맞춰놓은 그 비례는 그것만 써라 캔 거는 원래 애초에 개발할 때는 물 500에 2리터를 개발했어요. 왜? 저가 하면 제일 좋아. 그 뒤에 이거 개발할 때와 지금 온도값 상승해서. 그럼 봄에는 5월 말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 위에 장애가 일어나더라. 또 SS기 칠 때 기공으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여탄 장애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더 혼용하지 말자. 요소나 염화가리 함부로 쓰지 말자. 그걸 꼭 할 때는 그 농도를 물 한 마리에 이어가지고 한낮에 와서 치나보자. 그리고 한 3일에서 5일 뒤에 약 칠 때 그 방법 해라. 해가 없을 때. 앞으로는 우리가 한 번 실수하면 가수원에서 1000만 한 장 그냥 날아가요. 그런데 이 농도 차이에 따라서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명장님 이 가온이 한 6000평 이상 되는데 2000만 원이 될 수 있고 3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비료를 아무리 줘도 연면십이 실수하고 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면십이는 좋은 건 많은데 농도 장애를 일으키지 말자. 그 동작균, 비동작균. 올해 지금부터는 탄저병 없다. 온도 떨어져서. 그래서 그 균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여백이 안 맞아 이식감 올려놓으면 비가 많이 오기 전까지는 살균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살균제 친다고 해서 병 치료되냐? 그래 많이 안 됩니다. 그건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